자, 그리고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단독 기사가 나가고 있어요.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뤄달라 나의 사건을이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다루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건이 좀 복잡해요. 이 복잡한 사건을 우리 김 작가님께서 좀 사건에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요거에 대해서 좀 평가도 부탁드릴게요. 최수근 상병이 최수근 상병의 사망 이후 군 해병대의 수사단이 네. 그러니까 헌병감입니다. 대령. 해병 중에 1등이죠. 수사를 해보니 일단 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사단장이 지시가 이틀 전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틀 동안 뭉개고 있다가 부대가 출발할 때 이걸 알려주고 가서 무리하게라도 수색을 해서 1사단의 명예를 빛나라. 작년에 장갑차 몰고 와서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사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한 과정을 이 수사단이 잘 살펴보고 이렇게 다 기소해야 되겠네 사단장까지라고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순서대로. 이분도 군인이기 때문에 무슨 뭐 항명 이런 건 생각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받아놓고 대통령실에 그다음 보고가 들어갔는데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수사단에 뭐 이 자료 달라 저 자료 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중에 신범철 차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법무 보좌관 이름이 뭐였죠? 유재민? 아니요, 유재은. 예,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5자리 통화를 하면서 그 외압이 들어온 겁니다. 헌병감이 중간에 눈치를 채고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열어놓고 여러 사람이 들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해서 압력이 들어오는데 국방부 장관까지 결재가 났던 사안이기 때문에 헌병감은 이것을 경북경찰청에 제출을 했고 군 검찰이 거기 가서 그거 서류 다시 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미 접수를 받은 서류를 컴퓨터에 등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경찰청도 이 서류를 다시 내줍니다. 그리고 서류를 가져갔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이 자기들한테 들어온 수사 자료를 가져왔던 해병대가 아니라 군 검찰에 내준다? 절차상 있을 수 없거든요. 이건 이 과정에 누군가 조율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해병대 해당 사단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이종섭과 김태호가 이명박 정부 때 한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지금 상당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서 뭔가 압력을 집어넣어서 이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만들어진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판단은 군이 한 거죠. 정확히는. 이 박대령에게 집단 항명 수괴죄를 씌웠습니다. 처음엔 수괴죄였다가 수괴는 이제 빠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니네 여러 명이서 수사 같이 해서 자료 경북경찰청에 갖다 줬지. 그러니까 집단 항명에 이렇게 간 겁니다. 집단 항명의 수괴는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도록 되어 우두머리란 있거든요. 뜻이죠.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시작의 징역 7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군에서 살아온 헌병감으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내 부하 직원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급하게 이제 집단을 빼고 항명으로 처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이제 싸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뻔히 드러날 수 있는 약간 이런 외압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을까요? 정상적인 지휘계통으로는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다음번 해병대 사령관을 시킬 그 사단장을 좀 이러한 혐의에서 좀 없애려고 하는 뭐 대통령실 안보실에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사실관계는 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음에 이 사단장이 과연 영전을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 되는지 그걸 한번 두고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든 수사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명확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범철 차관이라든지 군 검찰단이라든지 아니면 안보실이라든지 여기는 무리하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태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다 사인했잖아요. 네. 맞다고, 처음에 맞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철회시키고 다시 하려면은 유선상으로 해도 되지만 근거를 남기려면 문서로 했어야 되거든요. 네.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다시 좀 제대로 다시 한번 수사해라. 경찰에 이첩시키지 말아라. 네. 지휘서신을 딱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은 그러니까 유선상으로는 이거를 보내지 이첩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공식 서류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분명히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었느냐. 예를 들면 직속상관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느냐. 네. 아니면은 조금 떨어져 있는 국방부 차관이 지시해서 한 거냐. 네. 군 검찰단에서 한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네. 결국에는 박정훈 단장이 이기는 사건으로 갈 갈 수밖에 거다라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네. 박정훈 단장은 이제 찍혔기 때문에 네. 군 생활은 더 이상 못 하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네. 그 아드님도 육사 생도라고 하더라고요. 아, 3학년인가? 그래요? 어. 그런데 참 어디 좋은 보직 받기는 괜찮아요. 힘들지 않을까. 27년에 대선이 다시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 그래서- 길입니다. 하더라고요. 인생 길요 길어요. 그래서 박정훈 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 정치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고 이미 들어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칼럼 보니까 엄청 예전 윤석열 검사 시절에 비슷하다 막 약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정복을 입고 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군인의 직책으로서는 하기 불가능한 거고 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정치적인 판단과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아. 그 길로 들어섰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민주당에서 공천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군인이요? 않습니다. 네네. 저도 군인 가족이지만 군인은 군인의 네네. 명예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생을 살았던 군에서 집단 항명의 수괴로 낙인 찍혔을 때 내가 공영방송 나가서 이거는 정보 있고 한번 항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사표는 내겠지만 네. 정치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예, 연금 받으면 되는데 뭐 굳이 그럴 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아까 전에 인사 말씀 잠깐 하셨으니까 이건 사실 하여튼 국방부 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국방부 인사가 중요한 것이고 김대기, 조태용, 김태효 특히 조태용과 김태효 사이에 알력이 포함되어 있는 싸움인데요. 광고랑 광고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TV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람을 한번 누르면 이 효과가 있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댄서 파핀 현준부터 최고의 낙찰가 이사라 작가까지 핫한 작가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와디즈에서 토큰 몬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국방부 인사를 앞두고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국방부 인사가 중요한 것이고 김대기, 조태용, 김태효 특히 조태용과 김태효 사이에 알력이 포함되어 있는 싸움인데요. 네. 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예요?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왜 멈추세요? 그 이상은 위험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겨레 포차이가 안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태효가 조태용 위에 있다라고 조태용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잖아요. 네. 서로 지금 버리장머리를 고치고 있는 멱살잡이를 하던 중이었고 네. 그 중간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여기에 이제 김대기 실장까지 얽혀갖고 국방부 인사를 앞두고 국가안보실 내부에 내분이 벌어진 것이 외화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지금. 그럼 누가 승리하는 건가요? 그럼 뭐 이제 최종적으로? 해봐야죠.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대령이 어쨌든 중간에 처신을 잘해서 네. 지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면서 박정훈의 의지와 상관없이 윤석열을 탄압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지금. 예. 네. 과거의 윤석열을 현재 윤석열이 탄압하는 그림이 만들어져서 정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버린 상태고 그렇다고 해도 박정훈 대령이 제 감에는 출마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군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내년이라고 하면 너무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것도 사실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부당한 명령에 항거한 창군인 네. 딱 이렇게 프레임을 짜버리게 되면은요 민주당에서 영입 안 할 수가 없어요. 1순위일 것 같은데 영입 1순위.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총선 때 영입이 되는지.